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20차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챗GPT를 이용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꼭 배우시고 익히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인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내실 때 거기 출처를 적어서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출처를 적어서 내시는 것은 좋지만, 그런 출처를 적으실 때 서로 교차 검증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챗GPT도 마찬가지고 교차 검증 없이 이렇게 어디서 본 것을 한 번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가끔 저지르는 실수이지만 잘못된 정보들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보 사용자일 때랑 정보 공급자일 때는 상당히 틀린 책임, responsibility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로서 활동하시게 된다면 항상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 정보의 이제 신빙성의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생성형 AI인 챗GPT의 그 해부학 분야에 관한 정보 완성도는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분야를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시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실 때에는 항상 교차 검증을 한두 차례 해서 그 정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reliability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과목의 과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그 얼굴에 있어서 근육들 큰 두 가지 카테고리, 씹기 근육과 그 다음 얼굴 표정 근육 말고도 다른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근육들 중에서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하는 뼈와 관계되어 있는 근육들만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이 뼈는 설골이라고 불립니다. 한국말로는. 그리고 한자어죠. 한국말로는 목불뼈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설골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설골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한번 반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얼굴 부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뼈로 얼굴의 아랫부분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아래턱에 달려있는 곳에 있으며 아래턱의 움직임을 지원하고 특정 부분 근육들의 부착 지점 역할을 합니다. 설골은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쳐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두 삼각형 중에 하나는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얼굴 부분의 외곽을 이루고 있으면 다른 하나는 턱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완전히 틀린 설명인데요. 여기 이 설명 중에서 사실 맞는 부분은 아래턱이 달려있는 부분에 있다라는 것도 좀 틀렸고, 아래턱의 움직임을 지원하고 특정 근육들의 부착 지점을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합쳐져 있는 형태라기보다는 뿔이 두 개 큰 게 달려 있죠. 작은 뿔도 두 개가 있고요. 두 삼각형 중에 하나는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얼굴 부분의 외곽을 이루고 있다. 이건 전혀 잘못된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턱 밑에 위치해 있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많은 중요한 구조물과 근육들의 부착 지점으로 기능합니다. 이 중에는 근면근, 얼굴의 표정 근육, 대외 경관근, 입을 닫고 열고 닫는 근육, 아래턱 근육 등이 포함됩니다. 네, 이런 식의 챗GPT의 대답을 여기 카피할 수 있죠. 클릭 버튼을 눌려가지고 붙여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차 검증이 전혀 되지 않고, 사실 이런 말들, 대외 경관근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다 전문인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에, 비판적 사고방식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많은 뉴스나 혹은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특히 잘 모르는 정보를 받아서 그걸 특히 다시 쓸 때에는 교차 검증을 꼭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틀린 내용들도 있고 맞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턱 관절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턱 관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턱을 움직이는데 필수적이고, 네, 턱을 움직이는데 관여합니다. 말뚝, 턱뼈와 관절은 대화와 음식을 씹는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말뚝, 턱뼈라는 것도 잘 없는 말이죠. 네, 설골 말고 그러면 목불뼈라고 써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불뼈에 대해서 알려줘. 인간의 목 부분에 있는 뼈로서 골격의 일부분입니다. 목불뼈는 골격의 상반신, 하반신을, 네, 이것도 틀린 말이죠. 목 위에 있는데 골격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중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뿔뼈라고 불리면서 어깨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뼈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어깨에는 네, 어깨뼈 중에 어깨뼈라고 불리는 스캐뷸라가 있죠. 견갑골이라고 불리는 뼈가 있는데 그 모양이 삼각형의 뼈이고요. 이 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목불뼈는 두 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목불뼈는 사실은 하나이죠. 네, 우리 몸에서 근육은 모두 양식성으로 대충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뼈는 이렇게 센트럴 엑시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엑시얼 스켈레톤이라고 불리는 뼈들은 중간에 이렇게 하나로 위치하고 있는 뼈들이 꽤 있죠. 목불뼈는 하나입니다. 각각 어깨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래서 어깨 관절 얘기는 뭐 완전히 틀린 문제이고, 그 다음에 계속 어깨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뼈는 아마도 견갑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불뼈는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영어로 바꿔서 please tell about the hyoid bone 이라고 한번 쳐보죠. The hyoid bone is horseshoe-shaped bone located in the neck between the chin and the thyroid cartilage. 네, 역시 영어는 훨씬 더 정리되어 있는, 그리고 이 챗GPT가 베이스로 삼고 있는 문헌들이 상당히 많고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스슈, 말뚝이 아니고 말굽 모양으로 생긴 뼈이고요. 우리 목에 있는데 춘이라고 하면 이제 턱 앞부분을 얘기하죠. 턱과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다루었는데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리는 목젖이라고, 가끔 목젖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목젖은 아니죠. 목젖은 그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렸을 때 속에 달려 있는 부분이고요. 목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남성들에게서 주로 발달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게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의 앞쪽 부분이 뾰족하게 더 이렇게 사춘기 때 발달하면서 생기는 곳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чин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높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뼈입니다. 독특한 뼈이죠, 사실은. 이 뼈는 사실은 어, 다른 뼈들과 관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데요. 사실 우리가 앞 시간을 자세히 공부했다라면 알 수 있는데, 스컬들의 대부분의 뼈들, 스컬에는 어떠한 종류의 뼈들이 있나요? 네, 뉴로크레니움과 페이셜 크레니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뼈들은 주로 수처라고 불리는 조인트의 일종인데, 그 수처라고 불리는 거에서 이렇게 서로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하게 맨더블이라고 하는 뼈, 아래 턱뼈의 경우에는 관절,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이죠. 다음 차시 때 조금 자세하게 설명될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에 의해서 이렇게 가동 관절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른 뼈들과 서로 관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템포럴 본과 맨더블의 조인트이죠. 그래서 서로 아티큘레이션이란 걸 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비해서
하이오이드 본은 공중에 떠 있는 뼈입니다. It is the only bone in the human body that does not articulate form a joint. 네. form a joint란 조인트를 이루지 않는, does not이니까 articulate가 조인트를 이룬다는 뜻이고, 않는 뼈이며 with any other bone, 다른 뼈들과. 네, 물론 이거를 무슨 세사모이드 본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좌우지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른 뼈와 관절을 하지 않는 뼈라고 보시면 되겠죠. Instead, it is held in place by ligaments and muscles. 해서 ligaments, 인대와 muscles, 근육들로만 그 자리에 위치하고 그 포지션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좋은 설명입니다. The hyoid bone serves several important functions. 해서 이 hyoid bone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supporting the tongue 해서 the hyoid bone provides attachment points on muscles of tongue, helping to support and move it during speech and swallowing. 네, 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상 우리 이제 현대인에서는 스피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 스왈로잉을 할 때의 이 혀의 뒷부분, 등 부분, 돌숨 업텅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들려서 입천장, 그 물렁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뭐 단단 입천장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렁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 형태가 변하면서 뒤로 이렇게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스왈로잉이라고 하는 연하 작용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죠. 물론 뭐 맛을 보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맛을 보는 기능은 혀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순수한 센서리한 기능이 되겠고요. 이에 비해서 스피치하고 스왈로잉의 경우에는 혀의 운동 기능이 되는데 이런 운동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혀도 근육으로 되어 있죠. 이 근육 부분, 근육 부분을 이제 혀의 근육이 이루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진과 인설션, 붙는 부위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붙는 부위가 사실 이 하이오이드 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aiding in swallowing, 위에 나왔었던 얘기가 그 사실은 반복되는 것인데 crucial role in swallowing process, providing an anchor point for the muscles, 똑같은 뜻이죠. 근육이 앵커 포인트로 이 하이오이드 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Involved in moving the larynx upward during swallowing, which helps to close off the airway. 네, 여기 나와 있는 larynx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 후두라고 하는 부분이죠. 숨길이죠. 숨길, airway라고도 할 수 있고, respiratory system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ice box라고 해서 우리의 음성,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기도 하지요. 요거를 위로 들어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에피글라티스라고 하는 거가 뒤로 젖혀지고 해서 저희가 숨길이 음식물을 삼킬 때 막히는 것이죠. 이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기능이 잘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흔히 사례가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어로서는 go in the wrong pipe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파이프로 들어갔다. 뭐가요? 음식물이 숨을 쉬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캑캑거리면서 매우 힘들어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이 되죠. 그것을 살에 들렸다라고 하는데 요 라링스를 잘 막는 기능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prevent food or liquid from entering the trachea 해서 windpipe, 숨길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speech production을 facilitating 하는 것이고 anchoring the muscles of neck 해서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사실은 이 하이오이드 본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하이오이드 본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근육들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various muscles, including those involved in swallowing, those that support the larynx and pharynx, attached to the hyoid bone, providing stability and allowing for the coordinate movements of the neck and throat라고 되어 있네요. 자, injury to the hyoid bone can occur in case of trauma, but they are relatively rare. However, forensic scientists sometimes examine the hyoid bone as part of the investigation into cases of the suspected strangulation. Strangulation, 목 조르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As fracture or other abnormalities in the hyoid bone may indicate trauma to the neck.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고 이 하이오이드 본을 제가 다루는 이유는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그 근육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Please list the names of muscles that attach to the hyoid bone. 이렇게 한번 써보죠. Several muscles attach to the hyoid bone, contributing to its function in speech, swallowing, and neck stability. Here are some of the main muscles that attach to the hyoid bone. 실제로 이 hyoid bone에 attach되는 근육들은 대개 10개, 11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걸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제니오하이오이드 1번 제니오하이오이드, 2번 마일로하이오이드, 3번 스타일로하이오이드, 4번 다이게스트릭, 5번 하이오글로수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 중에서 네, these are some muscles of the major muscles that attach to the hyoid bone, contributing to its role in various functions such as swallowing, speech, and neck st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그 1, 2, 3, 4번 위에 4개를 저희가 밑에 한번 쳐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게 되는데, 수프라 하이오이드 본이 아니고 머스라고 부르고,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어떤 뜻이 되나요? 하이오이드 본의 위에 달려있는 근육들이라는 뜻이고요.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은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은 하이오이드 본의 아래쪽에 달려있는 근육들인데, 지금 나와 있는 하이오이드 본의 위에 나와 있는 근육, 그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이 4개가 있고요.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럼 5번에 나와 있는 하이오글로수스. 네, 보통은 이렇게 근육의 이름들이 특정한 형태라든가 작용 같은 걸로 이렇게 써지기도 하지만 위치라든가,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오리진과 인서션을 이름으로 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지니오와 하이오이드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각각 붙어 있는 곳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면 this muscle runs from the chin, mental symphysis, 턱의 정중앙의 안쪽을 얘기합니다. to the hyoid bone, 거기에 그 뜻이 이제 지니오이죠, 지니오. 그래서 지니오가 chin의 앞쪽에 있는 mental symphysis 부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이오이드 또 다른 부착 부위가 되는데, 그래서 요 근육은 하이오이드 본을 들게 됩니다, 위로. 어떤 때? 스왈로잉. 스왈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삼킬 때이죠. 그리고 반대로 하이오이드 본을 기점으로 맨더볼은 아래쪽으로 당기게 되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마일로 하이오이드 본 역시 마일로 하이오이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라인부터 하이오이드 본까지 가는 것이고, 이것은 구강저,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턱은, 위턱은 위에가 입천장이라고 하는 게 막혀 있지만 아래턱은 아래턱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뚫려 있죠. 네, 그래서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찌르게 되면 그 아래턱은 위로, 그 밑에 있는 구강저라고 불리는 부분, 턱이 막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뚫리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는 소프트 티슈 중에서 근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마일로 하이오이드라서 부채꼴 형태로 널찍한 형태가 되어 있죠. 설명상에서 보면 마일로 하이오이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붙은 부위이고요. 역시 이 근육도 이제 하이오이드 본에서 하이오이드 본을 위로 드는 데 쓰입니다.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이게스트릭 머슬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이라고 하는 것의 다이는 2개라는 뜻이죠. 2개라는 뜻이고, 게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gastric ulcer 하면은 위 궤양이 되는데, 위라는 뜻입니다. 위는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위가 아프다라는 말로 흔히 배가 아프다라는 말로 쓰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중간에 볼록한 부위를 배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배라고 불리는 부분이 2개가 있다. 즉 이거를 그래서 예전의 용어로는, 제가 여기 옆에 밑에
질문 창에다가 써보면 악이복근이라고 불렀고 요즘 말로는 두힘살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힘살이라는 말이 복, 근육에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상완, 팔의 윗부분에 있는 것을 바이셉스라고 부르는데요. 바이셉스 브라키라는 말로 부르고 혹은 허벅지의 뒤쪽에 있는 것을 바이셉스 페모리스 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를 때 요곳에서 이제 셉스라고 하는 거는 헤드라는 뜻이 되거든요. 요거를 헤드라고도 부르고 혹은 벨리라고도 부릅니다. 벨리 댄스 할 때 그 벨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아시피토 프론탈리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요것은 이마하고 뒤통수, 그래서 뒤통수 이마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마에 있는 가로주름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곳에 벨리가 두 개가 있어서 이것을 프론탈 머슬이라고도 부르지만 프론탈 벨리 오브 아시피토 프론탈 머슬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에는 두 개의 두 개의 벨리가 있는데 엔티리어 벨리하고 파스테리어 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리어 벨리하고 파스테리어 벨리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악이복근, 이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턱이란 뜻이죠. 그래서 턱에 있는 배가 그 벨리가 두 개인 근육이란 뜻이고 요거를 이제 한국말로 좀 순화시켜서 두 힘살근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 네 가지가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차시에서 기억할 것은 인프라하이오이드 머슬 네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되니까 챗GPT의 조금 불친절한 설명에 실망하면서 아니면 이 정도면 잘한 것이지만 인프라하이오이드 머슬, 인프라하이오이드 머슬 역시 하이오이드 본에 다 달려있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4개를 합쳐봐도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이오이드 본에 달려있는 근육들은 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5번에 있는 하이오글로수스, 이때 글로수스라고 하는 것은 혀라는 뜻입니다. 혀. 그래서 요것은 혀목불근이 되는데요. 요것은 이제 혀에 들어가는 근육이 되겠고요. 자, 우리는 그 부분은 입 안을 다루는 다음 주로 넘기고 인프라하이오이드 머슬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죠. Please tell about infrahyoid muscle. 자, infrahyoid muscles also known as the strap muscle. 네, 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띠 같은 형태를 얘기합니다. 조금 내려서 보면 all infrahyoid group are a group of four paired muscles located in the anterior, the front part of the neck, below the hyoid bones. These muscles play important roles in swallowing. 역시 swallowing, speech, and stabilizing the hyoid bone and larynx during the various movements of the neck이라고 되어 있죠.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스터노하이오이드, 그리고 오모하이오이드, 사이로하이오이드, 스터노사이로이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못 봤던 어떤 어근 스터노가 나오는데 이 스터노라고 하는 거는 스터넘, 죄송합니다. 철자가 틀렸네요. 스터넘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장뼈라고 불리는데 이 복장뼈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골격에서 보셔야 되는데 목에 이렇게 아래쪽에 목의 정중앙에 이렇게 보면 온폭하게 약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가슴 아래쪽까지, 그러니까 갈비뼈가 양쪽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부위까지 이렇게 마치 넥타이처럼 되어 있는 뼈입니다. 요 뼈부터 시작해서 하이오이드 본까지 있다고 해서 스터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스터노하이오이드가 있고 스터노사이로이드가 있죠. 사이로이드는 타이로이드 카틸리지까지 가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하이오이드 본이 친과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사이 정도의 높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스터노하이오이드 머슬은 스터노사이로이드 머슬보다 좀 더 길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사이로하이오이드라고 하는 것은 스터노하이오이드 보다는 당연히 짧고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부터 하이오이드 카틸리지까지니까 사실은 3번과 4번의 길이를 합치면 1번과 비슷해져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스터노하이오이드 머슬과 타이로하이드 머슬, 스터노타이로이드 머슬의 슈퍼피셜 투 딥 위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근육들이 지금 모든 목의 양쪽에 있는 양측성 구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구조물일 때 1번은 제일 긴 거고 3번과 4번은 그 사이에서 이렇게 그것보다는 길이가 좀 작은 것들인데요. 3번과 4번의 길이를 합했을 때가 되는 것이죠. 네, 어떤 것이 더 슈퍼피셜 피부에 가깝게 위치하고 어떤 것이 더 딥에 위치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그것을 과제로 한번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모하이오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오모하이오이드 역시 앞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 중에 있는 다이게스트릭 머슬처럼 벨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엔테리어 파스테리어가 아니라 수피리어와 인피리어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부학적인 용어들, 특히 디렉션들, 그리고 무브먼트들이 항상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근육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